오늘 소개해드릴 물건 중에 하나는 5천 차이, 경매로 금매보다 싸게 받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는 버티지 못한 사람들이 경매로 물건을 많이 던져놨기 때문에 또 싸게 받을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 주제는 부동산 빙하기에도 건당 3천 차익 내는 매도 사례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 이 분위기에서 매도하신 분들은 그 어느 시장에서도 매도하실 수 있는 분이 된 겁니다. 한 바퀴를 온전하게 돌려드리는 거를 가르쳐 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고, 우리 교육생분들이 배우신 대로만 그대로 하시면은 엑시트를 할 수 있게 제가 만들어 드리고 있고요. 11월, 12월, 1월 부동산 시기가 안 좋은 때도 매도 사례가 꾸준히 나왔고, 낙찰 사례는 뭐 한 달에 15개, 20건씩은 꾸준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부동산 상황이 어렵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부동산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부동산을 통해서 돈을 버는 방법은 부동산을 빌려주는 방법도 있고 매각해서 버는 것도 있는데, 어느 쪽이든 사실 내가 경매로 싸게 취득을 하면 수익률이 좋은 거거든요. 매도를 중점적으로 제가 교육을 하고 있는데, 왜 매도를 중점적으로 교육을 하냐, 어떤 거랑 똑같냐면 제가 아파트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빌라 교육을 하는 거와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빌라 교육을 하면 아파트도 할 수 있게 되죠. 같은 얘기예요. 내가 빌라를 매도해보면 전세 맞추고 월세 맞추고 하는 거는 너무 쉽다라는 거죠. 지금 이 시장에도 돈을 벌 수 있는 건 사실 뭐 딱 하나입니다. 금매가로 나오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빌라든 아파트든 그 가격보다 경매는 더 싸게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매가에 준하게 낙찰을 받는 게 아닙니다. 금매가보다 훨씬 더 싸게 받습니다. 그 훨씬 더 싸게 받는 폭은 가격 절충을 해서 낮춰가지고 거래될 수 있는 금액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2억 5천에 내놓은 집주인이 2억 4,500까지는 최대 깎아줄 수 있어도 이거를 2억 3천대까지 깎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경매로 2억 3천 그 이하로 낙찰을 받기 때문에 전세나 월세를 놔도 투자금이 거의 안 묶이거나 월세 수익률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 매도를 뭐 2억 5천에 했을 때도 매도 차익이 훌륭한 거죠.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 중에 하나는 5천 차이까지 만들기 때문에 금매로 나온 거를 가격 조율을 한다고 되는 가격 차이는 아니죠. 그래서 경매로 금매보다 싸게 받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는 버티지 못한 사람들이 경매로 물건을 많이 던져놨기 때문에 또 싸게 받을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수도권 기준으로 했을 때 예정된 공급량이라든지 월세가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뉴스들을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매로 싸게 사놓으면 매도하더라도 차익이 남고요. 그리고 갖고 가더라도 수익률도 좋고 가격이 앞으로 올라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내가 싸게 산 차익 플러스 시세가 시간을 머금고 올라가는 차익까지 같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좋다라는 겁니다. 제가 상승장에도 경매 교육을 했고 하락장에도 경매 교육을 했지만, 하락장에 경매하는 사람들이 돈을 벌어가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24기 교육생분의 사례를 가져왔습니다.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파주에 있는 아동동입니다. 팜스프링 아파트 대형 평수예요. 대형 평수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로 단기 매도를 했을 때 부가세가 부과가 됩니다. 약 1,500만 원 정도가 돼요. 근데 우리는 나갈 비용을 안다면 그 비용만큼 더 싸게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경매는 입찰가를 우리가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비용을 미리 산정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원래 원하던 수익에서 더 싸게 받으면은 그걸 낼 수 있는 거예요. 부가세에 대한 비용도 감안해서 우리 교육생이 입찰을 하셨고요. 단순히 부가세가 발생한다는 이유만으로 경쟁이 국민 평수보다 훨씬 더 낮습니다. 아파트 경매 입찰에 참여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무리 시장이 죽어 있어도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는 항상 있어요. 장기적으로 올라갈 거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높게 입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이 물건은 특수 물건에 속하지는 않지만 단기 매도는 좀 어렵다라고 보통 사람들은 얘기를 해요. 부가세 1,500만 원 정도를 내야 되니까. 그걸 역으로 기회로 삼을 수 있거든요. 그런 선입견 때문에 사람들이 입찰을 덜 하니까 1,500만 원 이상으로 더 싸게 입찰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육생이 취한 전략이고 그게 정확하게 먹혀 들어간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거는 부가세 1,500만 원을 내고도 꽤 많은 차익이 남게 되는 물건이었습니다. 3억 3,400, 전용 면적이 42평인데 3억 대죠. 가격도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대형 평수 아파트 치고는 3억 3,400에 유찰이 한번 돼서 2억 3,300까지 떨어져 있고요. 그때 우리 교육생이 약 1,000만 원 정도를 더 높여서 낙찰을 받았습니다. 입찰 경쟁은 3명. 유찰된 수도권의 아파트인데 대형 평수가 아니었더라면 3명밖에 안 들어왔을까요? 라고 되물어 본다면 아니죠. 입찰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0명 이상 들어가는 게 보통입니다. 유찰이 한번 되면. 그래서 2억 4,400에 낙찰을 받으셨고, 권리 분석상으로는 이거 이제 보증공사예요. 대항력이 없는 거기 때문에 다 낙찰 받고 나면 소멸되는 사항입니다. 위치만 좀 간단히 볼게요. 주변 상권이 엄청나게 잘 개발돼 있진 않지만 5개, 6개 동되는 아파트 단지들이 여러 개 있거든요. 그리고 좀만 내려가면 경의중앙선 이제 금촌역이 있어요. 입지 그런 것들은 아예 동떨어진 아파트는 아니기 때문에 가격만 좋으면 수요가 있다고 교육생이 이제 파악을 하셨고 입찰을 하셨죠. 결론적으로 2억 4,480에 받아서 2억 9,800에 매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와 있는 매물만 봐도 2억대는 전혀 없고요. 저층 기준으로 3억 1,000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 것도 이제 3층이기 때문에 어쨌든 저층에 속하죠. 단순히 세전 차익으로 보면 5,400 정도 차익이 있는 건데 어떤 비용들이 나갔는지 계산을 해봐야겠죠. 취득세 법무비 480만 원 지출하셨고 인테리어비가 아예 안 들어갔습니다. 아파트는 인테리어를 안 해도 본인이 인테리어
인테리어 할 생각으로 실거주로 매수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안 해놓는 것도 괜찮은 전략입니다. 이 물건이 42평이기 때문에 인테리어를 하려고 하면 굉장히 큰 돈이 들어갔을 거예요. 1000만 원은 우습게 깨졌을 겁니다. 하지만 그 비용을 아껴서 오히려 가격을 깎아줌으로써 거래를 더 빨리 성사시킨 물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단 이 전략은 동네마다 다르니까 여러분들이 입찰하는 지역의 사장님들께 꼭 조언을 구해서 인테리어를 해야 될지 안 해도 될지를 잘 물어보시고 입찰가에 잘 반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명도비도 전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허그에서 보증금을 받고 이미 이사를 나가신 상태였고요. 대출이자 5% 약 190만 원 정도 지출을 하셨고 중개수수료 120만 원, 대출을 빨리 갚으셨으니까 중도상환 수수료가 발생을 했는데 그게 93만 원, 그리고 열쇠공 부른 거 25만 원, 청소비 70만 원, 평수가 크니까 청소비도 70만 원이나 들어갑니다. 그리고 관리비 미납된 거 120만 원도 승계 받아서 대신 내줬다고 합니다. 부가세 1,500만 원까지 계산을 해야 됩니다. 이거를 다 합치면 순수익으로 2,700만 원이 남으셨습니다. 2,700만 원 남기는데 들어간 돈 자체는 대략적으로 계산을 했을 때 7천만 원 정도 들어갔을 것 같아요. 7천만 원 초기 투자금으로 넣어서 2,700만 원을 불렸기 때문에 수익률이 30 후반에서 40%. 제가 얘기하는 수익률이 투자금 대비해서 세금 다 내고 남는 돈인데 아파트 40% 남기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만큼 경쟁이 높고 가격을 높게 쓰시니까. 오히려 남들이 기피하는 부가세가 나오는 대형 평수라는 거에서 더 큰 차익을 만든 좋은 사례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 직장인 분이시고 저희 학원에서 강조하는 게 직장인 분들이 부업식으로 경매 투자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는 거잖아요. 대행 서비스를 모두 적극적으로 이용을 했습니다. 파트너 서비스, 그리고 대출 상담사님 연결, 인테리어는 뭐 하진 않으셨고요. 법무사님한테 명도할 때 미리 조언하는 거, 이런 것들이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2번 정도 가고 물건을 매도하신 걸로 압니다. 들어가는 투자금만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 물건을 정리하는 데까지 들어가는 시간도 우리의 노력도 다 비용인 거거든요. 그걸 최대한 낮추는 것도 수익률을 높이는데 좋은 전략이라고 할 수 있죠. 두 번째는 21기 졸업생분의 사례를 소개시켜 드릴 건데, 아까는 부가세에 대한 기피 요소였고 이번에는 지역에 대한 기피 요소를 넣으신 분입니다. 대구 아파트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세요? 장기 미분양, 악성 미분양, 이런 기사들이 엄청나게 많이 쏟아졌었죠. 경매는 기피하는 곳에서 기회가 발생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육생분은 대구에서 수업을 들으러 매주 저희 사당 강의장까지 7주 동안 오셨던 분이에요. 21기 교육생인데 벌써 매도 하나 하셨고 하나도 낙찰받고 명도까지 끝내신 상태예요. 그 물건도 같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서구에 있는 물건이고요. 이 물건은 2억 200짜리가 두 번 유찰될 때까지 아무도 안 들어왔어요. 반값이 됐는데도 4명밖에 안 들어왔어요. 아파트인데. 흔히 우리가 보는 대단지 아파트의 형태는 아니고 다세대 주택과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는 아파트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리 분석은 문제가 전혀 없고 채무자 점유입니다. 9층까지 있고요. 당연히 엘리베이터 있고 저희 집은 중층인 5층.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사실 가장 고층은 또 춥다고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중간층 정도가 또 선호될 수 있습니다. 위치는 지도 켰을 때 주변이 횡한 느낌이 없고 아파트 단지도 들어와 있고 신축되는 아파트도 보이고 걸어서 한 15분 정도 가면은 두류역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는 출구가 18개예요. 유동인구가 또 많다는 거거든요. 그 주변으로 보면 대구광역시 교육청도 있고요. 상권도 잘 자리 잡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얼마에 팔았냐라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1억 3,100에 낙찰 받았고요. 1억 6,500. 그래도 세전으로 3,400 정도 차익이 납니다. 여기에 비용들을 또 감안을 해야 되는데 취득세 법무비 250, 명도비가 좀 많이 들었네요. 200만 원이 드셨다고 합니다. 미납관리비 218만 원 승계 받았고요. 중개수수료 300만 원. 이거는 약간 인센티브를 좀 더 지급을 한 것 같습니다. 법정 수수료 이상으로 지급을 하신 것 같고 대출이자 135만 원 세 달치, 중도상환 수수료 80, 그리고 소득세 340만 원 해서 총 합치면 1,500에서 1,600 정도가 나옵니다. 대출 80% 받으면은 4천만 원 정도 투자해서 대충 계산해도 50% 정도가 되죠. 수익률이. 작은 물건으로도 수익을 만든 좋은 사례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좋은 사례가 나오다 보니까 더 확신을 가지고 이제 두 번째 물건도 낙찰을 받으셨는데 그 물건도 한번 좀 보여드려 볼게요. 이 물건은 이제 대단지 아파트로 좀 넘어오셨습니다. 감정가 2억 2천짜리가 한번 유찰이 됐을 때 총 7명이 입찰해서 우리 교육생분 1억 8,500에 낙찰을 받으셨습니다. 2020년도에 지어진 신축급 아파트고요. 권리 분석도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단타 매도를 해도 부가세가 발생되지 않겠죠. 위치를 한번 보면 신축 아파트들이 좀 많이 들어온 동네예요. 4개의 아파트 대단지들이 있고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안쪽에 있는 유보라 아이비 파크 아파트라는 단지입니다. 시세가 얼마인지 좀 살펴보면 가장 싸게 나온 매물 기준으로 2억 3,500에 나와 있고요. 실거래 기준으로에는 2억 1,000에 9층에 거래된 게 있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에는 23년도 분위기보다는 좀 회복이 됐어요. 정말 최악일 때가 2억 1,000이니까 지금은 그래도 한 2억 3천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가장 최악이었을 때보다 경매로 싸게 취득을 했죠. 기본적으로 신축이기 때문에 뭐 비용 이런 게 나갈 게 굉장히 적을 거기 때문에 취득세라든지 법무비 그리고 대출이자 정도만 내면은 나머지 금액은 실수익이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이번 28기 기수가 마무리가 되면 3월부터는 역삼 강의장으로 확장 이전을 하잖아요.
있잖아요. 저희 정규 강의도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정규 강의가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는데 6주 교육 과정에서 전체 경매 프로세스에 대한 것들을 설명을 드리고요. 퀴즈라든지 미션을 풀어서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수업을 만들어 가기도 하고요. 전문가분들을 초빙해서 특강 듣는 시간을 또 마련을 합니다. 4주차부터는 이제 대출 실장님 그리고 우리 세무사님 모셔서 세금에 관한 것, 대출에 관한 것 설명을 드리고 5주차에는 법무사님의 명도 특강, 인테리어에 관한 특강도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특강하신 분들이 뭐 인테리어라든지 명도 이런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단톡방 들어오시면 특강 해주셨던 강사분들이 다 단톡방에 입장해 계셔서 간단한 조언이나 이런 것들을 답을 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혜택들, 저랑 같이 임장 가는 거 그리고 권리 분석에 관한 보충 강의 시간도 별도로 마련돼 있기 때문에 총 6주로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사실 뭐 보충 강의나 임장 그리고 초과되는 시간 그런 것까지 합치면은 8주, 9주 이렇게 진행되는 느낌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막 공부를 시작하신 분들 위해서 세미나도 준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경매 안에도 굉장히 많은 카테고리가 있거든요. 저는 빌라로 설명을 드리지만 뭐 아파트 또는 공간 임대를 줘가지고 돈을 버시는 분, 토지를 통해서 돈을 버는 분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 사례들이나 투자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 자리에서 배울 수 있는 세미나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막 신청하기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맛배기로 세미나장에 와서 세미나를 들어보시고 나는 저걸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프라인 강의를 나중에 또 들으실 수도 있는 맛배기 특강들을 준비했으니까 여기에 참여하셔가지고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의 상황에 따라서 맞는 투자법이 다를 거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